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이 자동차 밸리 산업을 비롯해서 광주의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하는 그런 사업들이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에서 저희도 수요 집회,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그런 분야 아닌가 싶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를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당시는 누이들이었겠죠. 네. 지금 우리 할머니들이 된 그분들이 겪었던 이 근현대사의 부끄러움, 우리 후손들은 정말 거기에 적절하게 마음가짐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듭니다. 바로 생각이 드는 게 대구에서 당시 한일합방 이후에 시작됐던 국채보상운동. 네. 정말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도 민간진영에서 열어서 이 100억 지난번 최순실 사건은 네. 얼마였죠? 그러니까. 네,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래서 국민들은 국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네. 늘 그 물음을 하고 있다는 정말 엄정한 생각을 갖고 임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정확히 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피 맺힌 역사를 우리가 바로 잡아주고 지켜주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좀 후손들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런 합의가 아닌가 싶고 지금 이 소녀상이 광주시 내에 지금 설치가 돼 있죠. 네, 저희는 2년 전에 아마 전국에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 경내에 네. 이렇게 소녀상이 설치가 돼 있고 필요한 행사들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 뜻들을 잘 새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근에 또 네팔의 광주 진료소를 개소를 하시고 직접 가서 안과 진료도 하셨네요. 이런 현장 분위기, 외국에 나가서 직접 이런 활동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팔 진료소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소한 게 아니고요. 네. 광주 국제협력단, 그래 광주에 있는 의학 5개 단체 또 의료기관 여러 시민사회 봉사 단체들이 함께 2년 전에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에 이어서 두 번째 개소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광주시가 행정기관으로서 협력하고 네.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해서 함께 했고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직에 들어오기 전에 까지 환자를 봤던 의사로서 네. 저는 아주 힐링의 시간을 네. 가졌습니다. 800여 명 정도의 환자를 봤는데요. 이곳은 네팔의 제2의 도시인 포칼라에서 네. 한 2시간 이상 떨어진 산골에 있는 마을이고 그 근처에 15만 정도의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진료소입니다. 네. 어떤 규모일까 제가 이제 TV 화면이 아니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디지털 엑스레이 시설이 있고요, 초음파 시설이 있고 네. 치과 진료 유니트가 있고 또 안과 검사하고 치료하는 시설이 있고 내과외과 각 분야별 시설이 돼 있고 현지 네팔 의사와 간호사, 네. 임상병리사들이 함께 협업을 하고요. 요즘 이제 이런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광주에 있는 전문 의료인들과 함께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한 800여 명의 환자 진료를 했었고요. 안과도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한 300명 네. 봤습니다. 직접 또 이렇게 치료 활동 사람들을 하셨는데 이런 민간 활동, 민간이 직접 하는 이런 국제 봉사 활동을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광주의 정신입니다. 우리 광주 정신 그러면 37년 전에 정말 피로 항거했던 민주와 네. 자유를 지켜내자는 그 시대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이걸 현 시대 또 앞으로 미래의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함께 죄송합니다. 나누는
나눔과 연대의 이런 네. 정신, 이 일들이 광주의 정신이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다녀도 뉴욕 진료소, 네. 파리 진료소, 동경 진료소 없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광주 진료소가 진료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광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민주화 도시만이 아니라 역시 이렇게 나눔과 연대,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네. 이런 도시로서 인식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매우 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국제적으로도 그런 활동을 하시지만 이 국내에서도 특히 광주시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화 하셨지 않습니까? 63명 정도 정규직이 됐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시대의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많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큰 문제를 꼽으라면 아마 사회적 격차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네. 이제 IMF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 사회에 생겼던 가장 큰 문제가 비정규직이 네. 많은 문제인데요. 비정규직 그러나 결국에는 공공 분야에 있는 비정규직과 또 기업 영역에 있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시 본청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 뭐 지하철 공사, 도시공사 여러 출자 출연 기관 합해서 840여 명의 비정규직이 있었는데 네. 이 비정규직을 저는 정규직화하겠다 하는 게 저희 이제 민선 6기의 목표였고요. 이번에 63명 첫걸음이네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고요. 네. 이 정규직화 중에서도 이제 공무직이라 그래서 네. 정년이 보장되는 일들은 2년이 지나면 이제 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 일들을 이번에 63회 하게 돼서 되게 이제 우려하셨던 것이 이렇게 되면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굉장히 거세게 네. 노사 관계가 안 좋아질 거다. 또 임금이 굉장히 인상될 거다. 네네. 그래서 경비 예산 지출을 많것 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평균에서 10만 원 이상씩 저희들이 임금 지급이 더 인상됐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여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고 네. 이분들은 자존감이 생기셔서 네.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게 주체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굉장히 그 일의 능률이나 네. 또 분위기도 좋아진 그래서 이 일들이 아마 민간 진영으로 많이 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선도적인 저희들의 그 정책 중에 네. 하나입니다. 앞으로 그 민간으로 확산되기 위한 그런 모범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뿐만이 아니고요. 청년들의 이 신규 채용도 광주시 차원에서 좀 더 확대되고 고민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제일 큰 화두가 그것이죠. 청년이 떠난 도시, 청년이 고향을 떠난 광주는 곧 도시의 몰락입니다. 네. 결국은 인구의 절벽이 소비 절벽에 이르게 되고요. 결국은 그러면 전부 이렇게 그 케어 요양 받아야 될 노인층과 소년층만 남게 되는 거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취업과 창업의 문제인데요. 취업은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공공에 살 수 있는 취업은 뭐 정확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기업들이 이 지역에 와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선결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선도 산업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일 그래서 친환경 전기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또 문화 융합 콘텐츠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 지형을 만들고요. 노사관계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임금의 문제들을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서 또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그래서 아주 조건이 좋은 그런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 2천만 원도 안 된 이런 상황이 이 격차를 줄이는 일. 그래서 4천만 원대의 일자를 만들어서 그 임금을 받더라도